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친권 양육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아이 내가 키우고 싶어요. 분쟁이 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서로 양육 내가 하겠다 다투어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경제적 능력이 좀 중요한 요소일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요소는 되지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내가 너무 경제적 능력이 없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고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오면요. 이 부분 방어하기는 쉽지는 않으세요. 다만 이 양육권에 대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이전까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재력이 있고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이 아이의 주 양육자였으면요. 친권 양육권을 내가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적 능력보다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현재 단계에서 큰 변화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주 양육자를 내가 데리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혹 집을 먼저 가출을 하셔서요.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주 양육자였으니까 이 아이의 친권 양육을 자기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나가시면서요. 이 주 양육자는 상대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 양육자는 상대방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친권 양육에 대한 부분을 다툼이 생긴다. 상대방과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아이를 데리고 좀 나오시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성장을 하면요. 가사조사관이든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너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거나 아직 어리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반영은 되지 않지만 중학생 이상 자기가 누구와 살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조금 되면요. 그 아이가 말하는 어떤 아빠,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부분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분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요. 이 아이를 만약 데려갔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보고 싶은데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아이를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 요청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유리한 점이 될 수는 있거든요.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갔는데 아이를 나한테 안 보여준다. 라는 부분은요. 이것도 지금 판사가 생각했을 때는요.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를 적절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한쪽이 아예 보여주지 않는 것은 내가 친권 양육을 주장할 때요. 훨씬 좀 유리한 점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아이를 보지 못하면 사전 처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게끔 사전 처분을 받고요. 그래도 상대방이 사전 처분에도 미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로 하나의 원인으로 해서 친권 양육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이 가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권 양육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렸고요. 추가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하단에 기재된 상담 안내 링크를 통하여 상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동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